수많은 뉴스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이슈에 대해 집중 분석해보는 특급 추적 시간입니다. 오늘 추적할 사건은 바로 이 사건입니다.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무참하게 훼손한 뒤 버린 무정한 남편이 붙잡혔습니다. 중국 동포 47살 김하일입니다. 김하일은 대담하게도 남은 시신을 유기하려다 미행 중인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번 사건 먼저 영상으로 추적해보겠습니다. 머리가 욱한 느낌이 있어요. 네, 오늘 검거된 김하일은 2009년 한국으로 입국해서 시화공단의 공장에서 일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살해당한 아내 한 씨 역시 2013년에 입국한 중국 동포였습니다. 입국 서류상 피의자 김 씨는 한 씨의 남편으로 이제 기재가 돼 있다고 하는데요. 이 사건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 두 분을 모셨는데요. 박상용 변호사 그리고 경기대 대학원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 두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들여다볼수록 더 들여다봐야 될 이번 맞습니다. 사건인 것 같습니다. 특급 추적 첫 번째 키워드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거가 됐는데요. 조카 집에 갔다가 덜미가 잡힌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참 묘한 거죠. 이 예. 뭐냐면은 이 4월 1일 날 살해를 했습니다. 살해를 했는데 살해를 하고 나서 이 사람이 사체를 유기하고 훼손해가지고 유기하고 나서 이 자기를 쫓아올 걸 줄 알았는지 몰랐는지 예. 지금 어쨌든 조카 집 출근했다가 공장에 출근했다가 미행하고 있던 이제 조카 집에서 이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금 예.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조카 집에서 오늘 긴급 체포가 된 거지요. 예. 김하일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96년도에 이 피해자하고 중국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예. 그 결혼이 합법적인지 아닌지는 이제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겠죠. 예. 예. 그 후에 먼저 이 김하일 씨가 한국에 입국해가지고 시화공단에서 취업을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 여자분이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예. 이제 같이 거주를 하게 됩니다. 예. 네. 도대체 어떤 일을 해왔고 어떤 사람으로 알려졌던 인물인지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예.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지금까지? 지금까지는 이제 살해 동기가 뭔가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이 같이 동거를 하면서 같이 일을 했습니다. 시화공단에서 김하일은 근로자로 또 이 여자분도 그 시화공단 근처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을 한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두 사람 간에 어떤 말다툼이 심한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예, 평소 성격에 대해서도 좀 알려진 게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지금 예. 초기 단계라 그리고 네. 이 김하일 씨가 체포된 김하일 씨가 지금 그 사체를 갖다가 훼손한 시간, 뭐 유기 시간 이걸 자꾸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좀 더 그 사이에 둘 사이의 관계가 어떠했는가는 좀 시간을 두고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합니다. 네, 이 교수님. 김하일은 4차례에 걸쳐, 그러니까 4곳에 이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부인입니다. 부인을 죽이고 또 잔혹하게 시신을 훼손하고 4군데에 나눠서 버렸습니다. 어떤 심리로 봐야 할까요? 그래서 일단은 뭐 정상적인 정신 상태로 보기는 일단 내국인 기준으로는 적합해 보이진 않습니다만 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결국 우발적인 동기로 부부싸움 끝에 아내를 살해했다면 결국 시신을 유기를 할 생각을 아마 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운반이 가능한 형태로 만든 다음에 예. 지금 옮겨야 되는데 문제는 이분에게 차량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결국은 시화호까지 가서 지금 가장 무거운 부분을 유기를 하고 그리고 예. 나머지 부분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유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시화호에서 이제 수색이 강화가 되니까 결국 마지막 이제 팔다리는 시화호까지 이동하지 못하고 조카의 집에 결국에는 숨겨두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예. 네. 시신 유기 사건 이번과 비슷한 사건의 과거를 좀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오원춘. 발견이 좀 이렇게 좀 떨어져서 그렇죠. 발견이 되나요? 예. 오원춘 사건도 있고 박춘봉 사건도 있고 예. 김하일 사건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예. 살해는 방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시신 훼손도 그 안에서 이루어졌는데 예. 사체를
버린 곳은 다 이제 그 박춘봉 씨 같은 경우에는 뭐 8달 산인가요? 예, 거기에 있었고 예. 이제 띄엄띄엄 했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왜 이렇게 사체를 갖다가 여러 군데에 나눠서 버렸을까요? 그거는 이 사체가 발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범죄를 갖다가 예. 숨길 목적으로 사체만 발견되지 않으면은 그 자기는 범죄가 완전 범죄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네. 예, 그렇군요. 근데 조카 집은 왜 갔을까요? 좀 알던 곳을 좀 가는 경향이 원래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예. 조카 집에서 상당한 시간을 보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예. 지금 아마도 지금 조카와 상당히 그 경제적으로도 뭔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조카의 거주지에서 결국 검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조카가 물었다고 합니다. 아니 누나가 안 보인다고요. 근데 이 사람 대답이 뭐였냐면은 예. 나도 모르겠는데 뭐 돈 때문에 어디 뭐 도망간 것 같다 이렇게 예. 답변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뻔뻔한 거죠. 천연덕스럽게 거짓말까지 그렇습니다. 한 거군요. 예. 들여다볼수록 참 잔혹한 범죄인데요. 두 번째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눈. 그러니까 시와오 방조제에는 CCTV가 없고 이러다 보니까 참 미궁에 빠질 뻔한 사건이었는데 김하일 사실 그 조카의 집도 마찬가지고 이 형사들이 잠복 근무 끝에 김하일을 검거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형사들이 이때 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시신에 특히 이 시체가 토막된 살인 사건인 경우에는 예. 이 신원만 확인되면은 이 담당 형사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이거는 내부자의 소행이다. 가장 가까운 사람의 소행이다. 예. 그러면 결국 뭐겠습니까? 남편을 가장 먼저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근데 남편을 무작정 중요한 게 아니라 증거를 잡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남편을 갖다가 주목하고 잠복 근무하다가 네. 이 김하일이가 옥상에서 지금 미처 버리지 못한 그 팔을 갖다가 가방에 들고 나오던 거를 영상을 찍어가지고 증거를 들이대면서 체포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살해했다고 이제 말을 한 날짜가 4월 1일이고요. 이제 그럼 일주일 만에 이제 검거까지 모두 이제 이루어진 그런 상황인데 좀 이례적으로 좀 빨리 검거됐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이 토막 시신 예. 같은 경우에는 신원만 확인되면은 네. 거의 내부자 범행 소행이라고 보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 과연 이 양손날 이 손목에 있는 지문이라고 하나요? 예. 이걸 발견하지 못했으면 과연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을까? 예. 그리고 이 중국 그 동포가 입국하면서 그나마 지문을 찍었기 때문에 네. 이게 대조가 됐기 때문에 이게 신원이 확인돼 있었고 그래서 조기에 검거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하일은 긴급 체포된 뒤에 오늘 오전 경기 시흥 경찰서로 압송됐지 않습니까? 예, 예. 경찰서를 나오면서 뭐 기자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김하일이 어떻게 답변했는지 궁금한데 당시 화면을 본 뒤에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제 그러셨던 거예요? 4월 1일 날 싸우다 그러신 거예요? 계획적이었습니까, 살인이? 아닙니다. 우발적으로 하신 거예요? 예. 싸우다가요? 한 말씀만 차분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길게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저도 모르게 욱하는 느낌이 있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심경이 어떠세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집사람한테 죽을 죄 졌습니다. 네, 이 교수님 예. 목소리는 작지만 또 담담한 네. 자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지금 이 수사 기관에서 말하는 이제 태도나 이런 것들 예. 보면 지금 오원춘 씨나 박춘봉 씨나 지금 김하일 씨 같은 경우에도 예. 상당 부분 감정적인 선이 내국인들처럼 그렇게 불안정하지 않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고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좀 무딘 뭐 별일 아닌 듯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런 이유는 아마도 어떤 사회 문화적인 성장 배경이나 생활해온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내국인하고는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예.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이 어떤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네. 뭐 준법 의식이나 양심의 가책 이런 부분에서 지금 상당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내국인들하고는 차이가 있게 별다른 뭐 어떤 죄의식이나 이런 예. 것들을 보이지 않는다는 게 특이점이다고 그러니까 생각이 회사도 됩니다. 출근하고 조카 집도 가고 그랬겠죠. 네, 네, 그렇게 보입니다. 뭐 상당히 죄의식이 있고 그리고는 이제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했다면 아마도 도주를 했을 텐데
그러지 않고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그냥 생활을 했던 것으로 봐서 이 사람이 별로 본인의 이제 아내를 살해하고 이제 유기한 부분에 대해서 별다른 그렇게 예. 감정적인 그런 무게를 두고 있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이제 궁금한 부분이 이제 범행 동기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세 번째 키워드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욱하는 김에 싸우다가 욱하는 김에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는 게 이제 진술 내용인데요. 도대체 부부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었던 걸까요? 예, 지금 이제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주변 사람들의 어떤 말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 예. 이 문제는 뭐냐면 두 사람 간에 어떤 많은 같이 동거하면서 여러 가지 다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은 남편이 카지노 가가지고 돈을 잃어가지고 예. 좀 다툼이 많았다. 또 하나는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 진술에 그대로 나오는 얘기인데요. 김하일 진술에 뭐냐면은 이 피해자가 중국에 가가지고 집을 마련하고 이제 정리하고 예. 좀 살아야 되니까 돈을 좀 붙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왜 이렇게 잔소리 하느냐 예. 하면서 그때 집안에 있던 망치로 머리를 때렸다는 겁니다. 예. 이걸로 봐가지고는 상당히 좀 물론 우발적이라고 하지만 좀 잔인한 그리고 같이 살면서 여러 가지 갈등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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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러니까 중국으로 돈을 붙여라 이렇게 네. 잔소리를 하니까 1시간 동안 잔소리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망치로 머리를 때려서 살해를 하고 망치를 머리를 때리고 또 목을 목을 졸랐다고 진술하고 예, 있습니다. 그리고 네. 왜 시신을 훼손하는 걸까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시신이 훼손된 사건이 발생하면은 사람들 생각이 아 이거는 중국 동포 소행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런 것이 과연 중국 내에서 뭐 사체 유기 수법으로서 있었던 거 아니냐 예. 이런 이제 오해를 사기가 쉽다는 겁니다. 예. 예. 절대 중국 동포를 뭐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라는 색안경을 끼고 봐서는 절대 안 되겠죠. 근데 뭐 토막살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 내국인에 의해서도 상당히 많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다만 이제 중국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지금 과대하게 이제 일반화를 하는 그런 오류가 존재하는 거죠. 예. 네. 그런데 이제 과거 이제 보면은 박춘봉 사건도 그렇고요. 동거녀나 이제 아내나 이렇게 좀 잔혹하게 이제 살해하는 이제 그런 수법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원래 좀 이렇게 가까운 사이일수록 좀 범행이 좀 보다 잔혹해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까? 이 사람들이 중국에서 살다가 중국 문화에 접하다가 한국에 와가지고 예. 직업들이 뭐 오원춘이나 박춘봉이나 김하일 예. 이런 사람들이 좀 3D 업종입니다. 또는 뭐 뜨내기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주거 환경이 좀 깨끗하지가 못합니다. 원룸에 사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 혼자 와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자기 어떤 욕구 불만 이런 게 상당히 팽배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좀 욱하는 자기를 참지 못하는 절제하지 못하는 게 있고 이 사람들이 또 뭐냐면은 살해를 할 때 잔인하게 살해를 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 뭐냐면은 중국 문화에 오랫동안 있다가 한국에 와가지고 예. 3D 업종에 종사하면서 이 한국의 문화에 흡수하지 못한 이런 거에도 원인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하일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시신을 유기했다라고 전해졌는데 만약에 이 시와오 방조제에 CCTV라도 있었다면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사실상 김하일이가 CCTV 무서워하겠습니까? CCTV 다 피해서 하겠죠. CCTV와는 별로 CCTV가 어제 시흥 시장님이 와가지고 시와오에다가 CCTV 많이 설치하겠다. 과연 CCTV 많이 설치한다고 그래가지고 김하일이 같은 범죄자가 예. 그거를 시와오에다가 시신을 버리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단기간 단발적인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본적인 범죄 예방 대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근본적인 범죄 예방 대책 좀 더 이야기하기 위해서 네 번째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업단지. 지금 뭐 중국 동포를 포함해서 외국인 범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특히 이 공업단지나 그 인근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제가 경찰서장 할 때요. 예. 공단에 있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공단에 밤거리 예. 그리고 공단에 그 거주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무섭다. 지금 여기 범죄 발생한 것도요. 국내에서 제일 큰 시화공단입니다. 안산 원곡동인가요? 안산시 원곡동이 있고 시흥시 장항동이 있습니다. 예. 여기 거의 낡은 원룸 지역입니다. 여기 중국 동포들이 많이 살거든요. 예. 근데 야간에 밤거리에 과연 여기에 순찰차라든가 형기대 차량이라든가 예. 순찰 제대로 하나요? 지방자치단체장이 과연 시흥시장님이 여기 방문이나 몇 번 야간에 나왔겠습니까? 그리고 가로등, 신호등, 가로등 이런 게 있었을까요? 예.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조건적으로 상당히 이제 범죄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많다고 이제 짚어주셨는데요. 그럼 어떤 부분이 좀 앞으로 고쳐져야 되는 건가요?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치안력이 굉장히 부재합니다. 서울 시내에 있는 뭐 경찰의 뭐 담당 이제 국민 수 네. 같은 지표, 객관적인 지표가 존재하는데요. 전국으로 보면 평균 경찰 한 분이 500명을 담당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서울 중구 같은 경우에는 100명을 담당을 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범죄 발생이 잇따르고 있는 지금 이 경기 남부권 같은 경우에는 경찰 1인당 1000명의 국민을 담당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구에 비해서는 거의 10배 정도의 수요가 존재하는데 문제는 지금 치안을 제대로 이제 유지하려면 경찰 수가 예.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들이 이제 문제이죠. 경찰 수도 문제지만요. 경찰 인력이 증원된 인력이 본청, 지방청 이런 경찰서 이런 기획부서에 보고받는 부서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네. 파출소로 배치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근무하는 사람들이 여기 직원들이 안 가려고 합니다. 거의 주거지가 수원입니다. 여기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배치해야 됩니다. 여기에 거주해야 야간에 퇴근해서라도 계속 여기를 관찰할 수가 있거든요. 네. 네. 오문현답, 요즘 유행하는 말로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만은 뭔가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잊을만 하면 벌어지는 엽기적 살해 사건, 자꾸만 더 잔혹해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불법 체류 외국인 18만 명을 포함해서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들이 176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경찰은 체류 외국인의 증가와 함께 범죄 역시 증가할 것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체류 실태와 외국인의 특성을 고려한 보다 철저한 치안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네, 시와호 엽기 사건 짚어봤습니다. 박상용 변호사 그리고 이수정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